반갑습니다. 저는 이정민 훈장입니다. 박수 한번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예. 제가 박수 해달라고 하는 걸 태어나서 처음 소리 해본 것 같아요. 이제 두터워지죠 얼굴이. 예. 제 홈페이지는 아까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제 연락처도 적어드렸고, 그래서 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별의별 정보들이 다 적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오른쪽 끄트머리로 가시면 빨간색으로 공부방 현재 강좌라고 있어요. 여기를 가보셔야 되고, 아니면 첫 화면에 내려오시면 여기에 첫 번째 보이는 이 공부방이 있어요. 네이버 TV 공부방, 뭐 유튜브 공부방 이거 말고 그냥 공부방. 얘를 누르시면 아까 글로 갑니다. 그럼 우리 오전반에 강의가 있었거든, 유튜브 크리에이터 반이. 그게 6번 자료로 올라갈 거고요. 우리 블로그 반이 7번 자료로 올라갈 거예요, 영상이. 그러면 이렇게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그때그때 메모하는 것까지 다 표현해서 더 적어 드릴 테고, 여러분은 여기에 빨간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유튜브 링크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복습을 하시면 된다고. 그리고 구독도 해주시면 좋지. 공부는 공부대로 열심히 하셨는데 구독자가 안 늘면 저도 속상하잖아요. 요렇게 제가 이제 공지를 하나 띄우고, 여기 이제 소리가 나와. 여기 요렇게 잠깐만, 이거 다른 거다. 다른 강좌가 나왔는데. 자, 여기 이제 광고가 지나가고 나면은요, 뭔가 요런 광고가 지나가고 나면 요런 이제 배경음악과 함께 요런 내용이 보일 거고요. 그래서 요런 강좌를 쭉 보시면은 그날 제가 수업했던 내용을 복습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복습하시고, 공부하시다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요 밑에다가 댓글을 남기셔도 되고,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질문하셔도 되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어디에 있다고요? 공부방. 공부방 현재 강좌에 들어가시면 돼요. 제 홈페이지 일단 들어와 보세요. 시작. 제 홈페이지는 여기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부방, 현재 강좌 공부방에 오시면 여기에 제가 지금 강의해 놓는 게 있으니까, 센터마다 강좌마다 있으니까, 지금은 이번 주에 개강을 했기 때문에 제가 3강의를 했어요. 오늘 네 번째, 5번째 강의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전반 강의한 거 아까 녹화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지금 수업도 녹화하는 중이니까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보시면 되고, 제가 5시에 여기서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한 6시 돼요. 그러면 이제 샤워하고 뭐 저녁 먹고 영상 편집 들어가면 아마 오늘 밤늦게나 내일 보셔야 될 거야. 그 다음날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일정을 보면 원래는 휴강이 아닌데 센터 휴관을 처리해 가지고 다음 주에는 수업을 안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교재를 갖고 이제 수업을 할 거고요. 오늘은 교재 없이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 책에 대한 그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SNS가 뭔지는 아시죠? 마케터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홍보하는 거예요, 홍보.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내가 물건을 홍보해주고 대가를 받거나, 아니면 내 글을 SNS 블로그에다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뜨개질 잘하고 있거든. 그러면 뜨개질하는 장면을 찍어서 올려가지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관련된 광고 효과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육아일기를 잘 쓰시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가 아기를 안고 이제 아기를 품고 이제 있다가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그거를 아빠가 써줬어, 육아일기를. 그래서 그 사람 블로그에 가면 너무나도 절절하게 잘 써놨어요. 그래서 그 남양분유 이런 데서 월 얼마씩 줄 테니까는 광고를 좀 해달라. 그래서 뭐 이유식이라든지 애기용품들 있잖아요.
그런 게 거기 광고가 올라가는데 매달 300만 원밖에 못 받았지만 그렇게 광고를 받아요. 처음에 광고비 받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러한 행운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책의 저자는 월 1,000원을 버는 게 아니라 월 1,000만 원을 번다는 얘기겠지? 1,000원은 저도 벌어요. 근데 우리는 1,000만 원 벌으려면 힘들어요. 이렇게 못 벌어. 이 사람은 원래 이걸 잘했으니까 1,000만 원을 벌더라도 벌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벌었다고 우리도 벌어보라는 얘기겠지. 하여튼 아니 더 벌 수도 있겠지. 우리가 잘하면 더 벌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 보면은 뭐 트렌드 조사하기, 지금 어떤 사람들이, 국민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뭐를 네이버에다 입력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입력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코로나19를 입력하는 게 많은지 남북 경제협력이 많은지 모르잖아요. 이거를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고 하는, 여기다가 질문을 해보면 나온다는 거야. 그런 것도 설명드릴 거고요. SNS 매체도 정해야죠. 우리 수업 시간에 해야 될 거는 기본이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4가지를 할 거예요. 4가지. 써있지 않나요? 여기 보면 블로그 마케팅, 인스타그램 마케팅, 페이스북 마케팅, 유튜브 마케팅 4개네. 4가지잖아요. 그렇죠. 4개. 4가지는 할 줄 알아야 된다고. 3개월 동안 4개를 어떻게 다 잘해? 당연히 못하지. 그럼 이 책의 저자는 처음부터 1,000만 원씩 벌었어요? 아니지. 처음에는 1,000만 원씩, 1,000만 원은 아니더라도 내 돈을 투자했겠지. 그러다가 실력이 늘어나니까 이 사람의 몸값이 높아지니까 여기저기 광고 효과를 또 바라보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죠. 저도 유튜브에서 돈을 벌고 해요.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돈을 번단 말이야. 돈을 버는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었지만 돈이 생기더라고요. 얼마씩 버냐고요? 얼마씩 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보겸TV, 김보겸 씨 아세요? 김보겸 씨 몰라요? 유튜브 스타 누구 알아요? 대도서관? 대도서관은 1년에 17억까지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튜브 유명하신 분들 되게 많은데, 보겸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한 달에 3개, 3장 3억 3천? 에이, 구독자가 400만이 넘는데. 많이 버는 사람, 외국에 많이 버는 사람은요 수십억씩 벌어요, 한 달에. 아니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보면 연봉 받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더구만. 뭘 유튜브 스타들은요 더하면 더했지 덜한 거 없어요. 허기야 그런 사람 많지가 않아. 지구상에 뭐 몇만 명씩 되는 건 아니지, 수십 명밖에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에 최고 레벨들 많아요. 먹방의 대가, 벤츠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벌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얼마나 버냐면 자기가 벌어서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잖아. 자기 회사에 알바생 포함해서 직원이 80명이에요. 그 80명을 자기가 벌어서 주는 거야. 얼마씩 벌어야 줘? 80명이 1인당 100만 원씩만 다 가져간다 그래도 8천만 원이죠. 80명이니까 그럼 8천만 원 더 벌어야 줄 거 아니야, 월급을.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시라고요. 알바생 중에는 1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상주 직원에는 5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서도 하여튼 간에 80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사장님인데 수익이 어디서 생긴다? 자기 혼자 활동하는 거로 하는 건데, 자기 혼자 활동하려니까 코디도 필요하고 매니저도 필요하고 영상 편집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예전 혼자 다 했다가 힘드니까 직원을 쓴단 말이야. 그렇게 저야 제가 다 혼자 북치고 장구 쳐야죠. 버는 게 적으니까. 그렇지? 예. 한번 보자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교재는 뭐라고 쭝얼쭝얼 써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교재가 없으신 분들이 많아서 교재 없이 설명드리다 보니까는 그런 말이 나와요. 책에서는 마케팅이 뭐지? 라고 말이 나오는데 돈 벌어주는 거잖아. 광고해주고 돈 버는 거죠. 여러분들 인터넷 하면 네이버죠. 인터넷 하면 네이버 아닙니까? 그 네이버로 한번 잠깐 가볼게요. 네이버에 가면 제가 구글을 너무 좋아했나 보다. 구글이 나오네. 요거 보이세요? 요거 당장 들어오게.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시간마다 달라. 지금 3시 정도 됐거든요. 요게 3시에서 4시 사이, 요때 2시, 3시, 4시 사이에는 시간당 3천만 원이에요. 시간당 3천만 원이라고. 요 광고비가 시간당 3천만 원 되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새벽 3, 4시에는 시간당 300만 원 밖에 안 해. 그래서 새벽 3, 4시에 누가 봐? 그것도 줄이 서 있어. 우리 거 광고해달라고. 그럼 1시간 내내 이 사람 것만 나오는 거 아니죠? 다른 사람 광고도 나와. 교대로 나온다고. 여기만 있어? 아니잖아. 다른 데 가도 광고들이 막 뜨잖아. 이렇게 여기도 이런 광고 뜨잖아요. 얘는 좀 덜해. 가격이 좀 저렴하지만 이게 메인 배너 아닙니까? 이게 3천만 원, 4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KBS 뉴스 9시 뉴스 전에 광고 나오죠? 그거 몇 초예요, 광고가? 20초? 그거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KBS 광고가? KBS 전에, 뉴스 전에 하는 광고? 얼마? 1억? 세상에 KBS를 뭘로 보고? 60만원. 내지 80만원. 공영기관이기 때문에 1억씩은 안 돼요. SBS나 MBC도 똑같아요. 텔레비전 광고는 저렴해요. 그런데 몇 년치 벌써 예약돼 있지. 대신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월드컵 경기 같은 거 하면 짬짬이 광고 나가잖아요. 그거는 억 단위지. 그때 KBS, MBC, SBS 돈을 버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요즘은 아예 보니까 광고를 붙여놨더구만. 어제 무슨 노래 하는 거 있었죠. 불후의 명곡 이런 거 보니까는 거기에 뭐 이렇게 음료 광고를 아예 이렇게 병을 세워놓고 광고를 하더구만. 그런 거로 이제 간접 광고, 그 직접 광고지 그거는. 하여튼 그런 광고로 수익을 버는 것도 있고. 근데 하여튼 뉴스나 이런 거에는 광고비가 적어요. 그래서 이 인터넷이든 신문이든 간에 광고를 이용해서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신문사, 방송사, 잡지사. 그 중에 90%가 다 네이버가 버는 거예요. 나머지를 KBS, MBC, SBS, 또 MBN 이런 데서 나눠갖는 거고, 잡지사, 신문사 이런 데서 나눠갖는 거지. 그러니까 네이버를 통하지 않으면 광고를 못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잘 하시면 여러분이 글 쓴 게 블로그가 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이 쓴 글 내용들이 보고 이 사람 잘 쓰네 그러면 광고주가 광고를 맡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자, SNS 종류가 뭐뭐 있습니까? 한번 적어 봅시다. 여기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SNS. 자, 첫 번째 오픈형. 오픈형은 뭐예요? 아무나 다 와서 사용하는 거지. 가장 대표적인 거 트위터. 그 다음에 페이스북. 얼굴 보면서 얼굴책이라고 하는 거잖아. 얼굴책. 트위터는 뭐예요? 본래 트위터. 트윗, T-W-I-T, 트윗이 새가 지저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트위터는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트위터는 이렇게 새 그림이에요. 그래서 앞동산에 있던 미루나무에 있던 새가 지저긴단 말이야. 어떤 상황을 보고 야 저기 지나가는 남자가 있네 하고 찌지배배 지저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그 옆 동네에 있는 새가 듣고 또 지저귀일 수 있겠죠. 그렇게 지저귀다 보면 지구상에 있는 새들이 다 전달이 되겠지. 그게 트위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트위터에서 글을 쓰면 저쪽에서 알아듣잖아. 트위터 처음 들어보신 얘기는 아니죠? 트위터가 유명해진 계기가 있어요? 영화로도 나왔던 건데, 허드스 강인가에 비행기가 강제 착륙을 했어요. 비행기가 강에 떨어졌으니까 지나가는 트위터 하던 사람이 아이폰으로 찍었어. 그래갖고 CNN에다 연락했네? CNN 아시잖아. 뉴스만 하는 회사. 우리나라 연합뉴스 같이. 여기 강에 비행기가 강제 내려가갖고 사람들 막 탈출하고 하는 것 같은데 했더니 그 영상 삽시다. 내가 살게. 남한테 주지 말고. 그래갖고 CNN이 그 영상을 사가지고 단독 보도를 했죠. 영상을 막 보내줄 거 아니야. CNN에서. 그러면 그게 제보잖아. 제보를 산다니까. 그걸 안 사면 이 사람이 KBS, MBC 다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단독 보도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게 CNN이 그 영상을 나한테 주쇼. 그래서 사가지고 했던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외국에 유학을 간 친구가 나 지금 납치당하는 것 같아. 트렁크에 잡혀있어. 라고 글을 보낸 거야. 그리고 장난삼아 그렇게 글 보내는 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기관에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 나라 어디로 유학을 갔는지 그 대사관으로 연락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통신으로 찾아야지. 위성으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해냈어요. 그런 사례도 있고. 많아요. 트위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페이스북은 F자로 돼 있는 거죠. 얼굴 보면서 얼굴책이니까 이거는 서로 아는 사람을 위주로 서로 사귀는 거야. 마크 쭈꾸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창업자인데 이 고등학교 때부터 해킹을 잘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잘생긴 애들, 이쁜 사람들 연락처를 캐내가지고 모임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있잖아. 명문대학도 있잖아. 거기 또 해킹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모임을 가집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지. 그거를 자기가 창업을 해가지고 만든 게 페이스북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는 모르는 사람은 안 되고 아는 사람끼리 만나서 얘기하는 건데 친구 요청을 많이 하면 제재를 가해요. 너 이 사람 알아? 모르는데 그러면 그럼 너 당분간 하지 말고 기다려 이러고 나 안다 그러면 뒷번호 네 자리 대봐 그러면 모르잖아 그 사람 연락처. 이게 거짓말하네? 너 페널티 한 달간 하지 마 뭐 이렇게 돼요. 아는 사람끼리 이 사람 학교 동창이거든 직장 선배거든 아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끼리 페이스북에서 만나서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거야. 그게 원래 만든 취지인데 요즘은 별의별 사람 다 나오죠. 페이스북에. 정치하는 사람은 자기 정치 이런 거.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얘기만 티립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당 여당이면 여당대로 야당대로 정치적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길란 얘기만 잔뜩 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하는 사람 없으면 그냥 들어가서 얼굴 보다가 나오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신상병세를 탁 까발려놨어. 그래서 자기 직장 연락처, 뭐 집 연락처서부터 전화번호 다 공개를 해놨어. 그래가지고 재미난 게 저 다음 주 유럽으로 여행 가요. 보름 위에 만나요.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떠나는 날 월요일 날 전화가 왔대네. 선생님 저 페이스북에서 선생님 연락처 보고 전화 드리는데 궁금한 거 있는데 했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여행 가는 중이라서 여행 갔다 와서 대화를 나누면 안 될까요?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지. 여행 갔다 보니까 집이 아무것도 없더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여행 간 거 확인됐잖아요. 가족들하고. 그러니까 집이 있잖아. 열쇠를 못 열지. 그럼 열쇠 수리공 불러다가 여는 거야. 그럼 누구네 집인데 함부로 여냐? 우리 여기 부장님 집인데 전화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급히 출장 가시면서 이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고. 내가 도둑놈처럼 보이냐고. 양복 쫙 입고 와가지고. 그래갖고 거기는 신발이고 뭐고 하나 다 그냥 다 형광등까지 다 뜯어갔대잖아. 집에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대잖아.
이제 그렇게 공개하면 안 돼요. 자기 핸드폰 번호야 상관없지. 아주 가족관계를 다 거기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많아요.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해. 이제 하도 당해서. 그리고 저도 저희 자식들하고는 친구 관계를 안 맺어요. 페이스북에서. 그거는 예의야. 내 새끼라도 어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린아이하고 놀잖아. 어린아이하고 노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제 자녀의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저씨랑 친구돼 있잖아. 아버지를 떠나서 아저씨잖아. 그러면 야, 넌 아저씨랑 노니? 이런단 말이야. 우리 아버지인데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이제 나름대로 규정하는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이는 게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바로 블로그죠. 아무나 다 해. 아무나 다 해. 저도 하잖아. 어떤 분은 그래요. 블로그를 왜 합니까? SNS를 왜 합니까? 그러게. 왜 선생님은 안 하세요? 했더니 자기는 시간이 없대요.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해서 뭐 기획하고 뭐 하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항상 토스트를 먹고 하는데, 그럼 선생님은 하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병난다고. 그럼 남는 사람은 왜? 나는 그렇다 치고 나는 많은 사람들은 왜 합니까? 그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서 하겠습니까? 할 일 없어서 하겠습니까? 뭔가 일이 있어서 하겠죠. 대신에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지 않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랬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핸드폰 가지고 지하철 타는 사람 보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카톡이 여기저기서 오나 봐. 답변하고 대화하느라고 바빠. 옆으로 지나가는데 비켜주지도 않아. 많아요. 그런 사례가.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다 대화 나누는 거잖아. 많은 사람들하고 교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냥 의무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내가 뭐 돈을 벌려고 광고를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 목적은 달라지겠지만, 하여튼 간에 목적 없이 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 이거지.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해서 오픈형이고, 그 다음에 폐쇄형이 있죠. 폐쇄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많이 아는 카톡. 카카오톡은 친구가 아니면 연락처를 모르면 대화를 못 나누잖아요. 예. 근데 또 뭐가 있어요? 얘와 비슷한 카카오 스토리. 그 다음에 밴드 아시죠? 카페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라인이라고 있죠. 라인 들어보셨어요? 예. 그 다음에 클래스팅도 있어요. 클래스팅. 학부모들, 자기 반 아이들 이렇게. 애들이 다 졸업하니까 클래스팅을 저도 이제 다 접었죠. 졸업 다 했으니까. 그런 이제 대학생들은 학부모들 모임을 안 하지. 고등학교까지 보통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 클래스팅에서 이 쇼핑몰을 하더라고. 와이프를 보니까 쇼핑몰을 거기서 주문하더라고. 시중보다 좀 저렴하게 사는 것 같아. 예. 그래서 뭐 그런 용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진,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을 공유하는 공유 사이트들이 있죠. 공유 사이트. 그 공유 사이트들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유튜브지, 인스타그램이고, 그 다음에 틱톡 해보셨어요? 말만 들어봤는데 안 했어요. 이게 중국 거래매요. 그래서 MS사가 이걸 인수하려고 그러는데, 빌 게이츠가 그랬다며요. 독이 든 성배다. MS를 떠났잖아. 자기가 몸담았던, 자기가 창업한 회사를 떠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MS사에서 틱톡을 인수하려고 하니까는 저거 잘못 건들면 물려 죽는다 이거지, 함부로. 분명히 돈은 될 것 같은데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이런 거 있어요. 취미 그리고 관심사가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떠들어 제끼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핀터레스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저도 여기 있어요. 핀터레스트. 이거 핀터레스트는 주로 사진을 갖고 하는 거야. 사진. 근데 이게 폐쇄당했어요. 폐쇄당한 거야. 로그인을 하면 이게 못 들어가요. 저도. 그러니까 왜 폐쇄를 당했는지 이유는 안 한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잘못해서 폐쇄를 시켰대. 그 저는 못 들어가요 이제. 주인 없는 집이 돼버린 거지 이게. 주로 사진이에요. 여기는 사진. 보시면 이렇게 눌러보면 다 사진만 나와. 이렇게 사진. 이건 커피 관련된 걸 제가 모아놓은 거야. 커피 추출하는 거 이런 거. 그러면 이거를 제가 만든 사진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사진을 올리잖아요. 그럼 제가 그거를 공유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헤어샵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헤어샵 머리 이거 여러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참고하잖아요. 그렇죠? 픽처 인터레스팅. 픽처 인터레스팅. 그래서 핀터레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좋아하는 흥미를 갖는 거. 예. 저도 이건 없앨 겁니다. 이제 화면에서 빼버릴 건데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링크드인이라고 있어요. 링크드인. 링크드인은 인맥 형성을 하는 겁니다. 나 이런 기술이 있고 이런 재주가 있는데 나랑 어울릴래? 하고 글을 올려. 사진을 올리면 프로필을 보고 우리 인맥을 형성합시다. 그런 건데 보면 다 자기 잘났다고만 떠들더라고. 그래서 빼버렸어요. 저도 회원 탈퇴했어요. 하여튼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게 SNS야. SNS가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사회 관계망 글자도 안 쓰지. 관계망 서비스라고 하는 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니까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 사회 관계망 서비스. 그냥 SNS라고 하면 편해. 굳이 우리말로 바꿀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에서 만나기가 힘드니까 온라인 상에서 뭔가 대화를 나누고 뭔가를 하자 하는 게 SNS가 시작된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예전에 I love school. 그 졸업생들끼리 모여서 동창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저도 거기 참여해갖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못 나가게 하더라고. 저는 남중 남고를 나왔고 초등학교는 4학년 때부터 남자반 여자반이 나눠져 있었거든. 저는 후반기에 전학을 와서 동창 여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아는 여학생이. 그래도 못 나가게 하대. 동창들하고 눈이 맞았대나 어쨌대나 그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 남중 나왔고 남고를 나왔으니 뭐 여학생이 있겠어? 누가 있겠어? 근데 가면 또 뭐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사회적으로 그때 무리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즌에 맞춰서 그런 악영향이 있다 보니까 서로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또 뭐가 있었죠? 도토리. 싸이월드 미니 홈페이지라는 게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주춤주춤하고 카카오가 다음 서비스를 할 때 카페란 서비스를 했어요. 카페. 어마어마하게 잘 됐죠. 근데 다음이 영 시원찮아. 흐지부지 하다가 지금도 하긴 하지만은 네이버라는 기업이 이제 생기면서 네이버가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카카오톡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네이버를 짓눌러 버렸죠. 그 이제 카카오톡 아니면 뭐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번에 밴드에 생방송하는 기능이 생겼어요. 혹시 아세요? 라이브 송출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비대면 수업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비대면 때문에 밴드는 얼굴을 안 보고 그냥 서로 인터넷상에서 모임을 갖는 거 아닌가? 맞잖아요. 그렇죠? 블로그 하자니 그렇고 이 밴드가 카페처럼 쓰는 거잖아. 근데 카페는 너무 무겁고 네이버도 카페가 있긴 있지만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게 뭐가 좋을까 하다가 밴드라는 걸 만들었는데 뭐 줌이라든지 스카이프라든지 이런 비대면 도구들이 등장하면서 밴드에다가 자기네가 라이브 송출하는 기능을 넣어놨어요. 성능은 떨어져요. 제가 밴드에다 영상을 올려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하거든요. 유튜브에다 올린 영상하고는요 택도 안 돼요. 해상도가 그냥 글자를 알아보는 정도야. 그냥 영상미는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이런 거를 하고 유튜브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죠. 자, 책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SNS 마케터라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게 나오는데 첫 번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시간이 자유롭다. 자유로운 업무 시간이죠.
그리고 뭐죠? 업무 장소죠. 아무 때나 가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밴드를 통해서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강의실에 나와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놀러가서도 강의할 수 있잖아요. 아침에 산을 갔는데 산에서 통신이 되면 거기서 수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능하죠. 예. 대신에 이제 라이브 송출하려면 핸드폰에서는 쉽게 되지만 PC나 노트북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라이브 송출 자체가 유튜브도 그렇고 어려운 게 있습니다만 하여튼 대부분 요즘 핸드폰 많이 쓰니까 핸드폰 갖고는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요런 거라든지. 예. 그 다음에 업무 시간. 아무 때나 해도 되잖아. 출근하는 거 상관없이 퇴근하는 거 상관없이. 예. 예전엔 게임 개발한 사람들이 보통 업무 시간에 주로 뭘 하느냐, 점심때 게임을 해요. 남이 만든 게임을 하고 노는 거야. 그런 걸 해보면서 새로운 게임을 창안해 나가는 거죠. 그 남들 다 퇴근하면 저녁 한 8시, 9시 되면 저녁 먹고 나서 혼자 독방에 틀어 앉아갖고 게임을 개발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다가 아침 6시, 7시 되면 자. 기싸같이. 그러면 이제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남들은 일반 사무직은 근무를 하고 있는 사이에 이 사람은 그때 눈 비비고 일어나서 또 일과를 시작하고. 그래서 게임 개발하는 사람들은 정년이 30대 중반이면 끝나요. 힘들어. 몸이 힘들어. 저도 개발자 생활을 해봤지만은 게임 개발이 아니라 다른 개발을 했지만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장점은 장소, 시간 상관없이 내가 아무 때나 해서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겠지. 단점은 뭘까요? 일단은 이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세 번째 장점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네.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수익 창출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이 사람 월 1,000만 원을 번다고 하지만 우리는 월 1,000원도 못 벌잖아, 아직은. 예, 그러니까는 할 줄 아는 사람은 하겠지만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지. 그 다음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 그게 뭐냐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집에서 할 수도 있고 나가서 할 수도 있다 보니까 뭐가 안 된다? 시간 관리, 자기 관리가 안 될 수 있다.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아니,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하다가 못하는 경우도 있겠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야. SNS는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은 SNS가 아무리 가르쳐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관심 있는 사람에 한해서 설명한다 그래도 저런 불편한 점은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우리나라에 처음에 인터넷이라는 게 등장했을 때 뭐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하면 유명했던 게 뭐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그러면 우리나라 인터넷이 몇 년도에 시작했어요?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인터넷의 역사를 혹시 아세요? 인터넷의 역사를 보면은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969년에 미국에서 시작했어요. 미국 국무성에서. 그러니까 미국에는 여러 나라에 미군이 나가 있잖아요. 그 나라에 파견되어 있는 나라들끼리 우리나라 주한미군이 있는 것처럼 그 나라에서도 미국 본국으로 보고를 하잖아요. 그 보고를 하고 여러 가지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전화기 붙잡고 떠들이게 제끼려니까 연결이 안 되네, 되네 힘들잖아요. 그걸 통신상에서 자료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뭐로 변했냐면 처음에는 이제 군사 목적으로 시작을 했죠. 그 후에 이제 교육계에서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1983년에 KT죠?
그때 이제 한국통신이라 그랬잖아. 한국통신이 시작을 했고, 그래서 1984년에 제가 알기로 거는 서울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 그때 카이스트는 서울에 있었죠? 지금 대덕 연구단지로 내려간 거 말고 그때 서울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거예요. 아니다. 이렇게 서울에 이제 하다가 1994년인가 95년에 이제 국내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까지는 우리나라에서 10년간 연구를 한 거지. 우리나라의 최고의 레벨이라고 하는 서울대하고 카이스트가 슈퍼컴퓨터를 연결해가지고 서로 통신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거를 쭉 하다가 KT가 94년에 이제 서비스를 돈 받고 매달 뭐 월회비 얼마씩 받고 이제 서비스를 한 거죠. 그때 인터넷의 인자는요, 참을 인자라 그랬어. 이게 영어잖아, 인터넷이. 근데 참을 인자, 참아야 하느니라 그랬어. 그때 전화선으로 연결되니까 동영상을 본다는 건 꿈도 못 꾸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기가 인터넷 하잖아, 기가 인터넷.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5G 통신망이 나오고 막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시작을 했다 이거지. 그때 이제 처음 우리나라에 등장했던 게 뭐였냐면 야후, 알타비스타, 야후. 그 다음에 알타비스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해서 알타비스타인지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야후 하면 유명한 건 뭐 있죠? 지나간 아저씨 부적. 아저씨. 거기가 열렸어요. 아저씨가 깜짝 놀래죠? 예. 바지가, 자크가 풀려인 줄 알고, 거기가 뭐예요, 거기가. 아저씨, 거기가 열렸어요, 그러잖아. 그 광고 기억나세요? 그 광고 기억 안 나세요? 아. 그럼 뭐가 있을까? 유명하실 만. 근데 야후라는 사이트는 있는데 우리나라 야후 서비스 안 하죠? 망해서 돌아갔잖아. 왜? 네이버한테 망했지 뭐. 그 다음에 야후 차이나 중국에 야후 만들어놨다가 그것도 없애졌잖아요. 지금 유명한 야후는 어디에 있어요? 야후 재팬. 일본의 손정이라고 하는 세계 기업 거부가 돈을 잘 벌어가지고 알리바바도 투자했고 중국의 알리바바도 그 손정희 회장이 투자한 거예요. 우리나라 쿠팡도 지금 5조인가 4조를 투자했죠. 손실이 지금 몇 조가 되는데도 쿠팡이 지금 우뚜건이 서 있는 거는 계속 쏟아붓는 거래. 계속 쏟아붓는 게. 그래서 쿠팡 아니면 이제 물건을 못 산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알아서 쿠팡을 살 거 아니냐 이거지. 쿠팡에서. 그러게 된까지는 계속 투자한다는 거죠. 몇 조씩. 근데 모르겠어요. 망할지. 손정희 회장이 망할지 아니면 돈을 벌지는 모르겠는데 손정희 회장이 지금 제 통신상으로 이렇게 나온 거 보선 뭐 5조인지 얼마를 투자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어려운 거야. 우리나라는 네이버를 통하지 않으면 다 망해. 네이버를 통하지 않으면 망해. 그러니까 네이버를 알아야 돼. 네이버를 알아야만이 네이버 전문가야만이 돈을 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컨텐츠를 다룰 건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왜냐면 어떤 컨텐츠를 해야 될지를 모르면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거죠. 특성이 있어요. 특성. 여러분이 유튜브를 하실 거라면 유튜브 어떤 거를 기획을 잡아서 할 거냐. 그렇죠? 이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블로그를 하실 거다. 그럼 블로그 주제를 뭐로 할 것이냐 이거지. 온갖 잡동사니 다 할 거다 이건 안 돼요. 난 여행이라면 당연히 맛집도 나와야 되고 여행지 숙소 뭐 숙소 이야기도 나와야 되고 여행지도 얘기 나와야 되고 교통편도 얘기가 나와야 되고 사진 얘기가 나와야 돼. 여행 가면 사진도 찍잖아요. 그게 주로 세트야.
나는 헤어 디자이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헤어 디자인에 관한 요즘 뭐 이런 유행들 있잖아, 유행들. 이거를 전문적으로 써야지. 사진 몇 장 찍어 놓고 이름은 블로그가 아니거든. 파리 무슨 패션쇼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쓰면 더 좋고, 그렇죠. 그 전문가적인 어떤 분위기가 나와야지. 그래야 그 사람 글을 구독하고 본단 말이야. 예. 나는 먹방하는 거, 음식 만드는 걸 할 거야. 그러면 백종원 저리가 할 정도로 해야 된다고. 백종원 씨가 우리나라에 이 음식 만드는 건 다 평정해 놓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보다 더 재미나게, 더 멋있게, 맛있게 만들지 않으면 블로그에서 힘 못 써요. 그렇지 않을 거라면 도전하면 안 돼. 도전해서 뭘 하겠다고. 백종원 씨가 우뚱 서 있는 거를. 나 백종원 씨 중간만 가도 돼요. 그러면 상관없지만 엄청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 자, 책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컨텐츠를 다룰 거냐, 주제 뭐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장점. 자신의 장점이 뭐냐 이거야. 두 번째, 트렌드 조사를 해야 돼. 트렌드. 그 다음에 벤치마킹 해야죠. 따라해봐야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좋을지 벤치마킹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SNS 매체를 선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분야를 설정해야 되고. 나는 고양이 무척 좋아해. 고양이 뭐 비껴주고 또 강아지 옷도 잘 만들고 이런 거 해. 그러면 그 분야로 나가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난 고양이 강아지 엄청 싫어해. 근데 나보고 고양이 블로그 운영하라고? 못해 그런 거. 강아지 옆에만 지나가도 재채기를 하는데 알러지 때문에 나 같은 사람 보고, 실제로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한테 개에 대한 용품을 설명하고 이런 걸 하라고 시키면 그 사람 죽잖아요. 안 되지. 장점이 뭐냐 이게 장점. 나는 글 쓰는 거 좋아해. 내가 글을 쓰면 남들이 재밌대. 그럼 그 글로 쓰는 거지. 블로그를 해야지. 난 글 쓰는 건 잼뱅이야. 근데 말은 잘해. 막 코믹하게 막 잘 웃겨. 그럼 동영상 촬영해야지. 그렇죠. 난 사진을 잘 찍어. 나는 내가 얼굴에 카메라를 갖다 대면 내가 얼어버리지만 내가 남들은 잘 찍어줘. 그럼 그 사람은 촬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남 얘기할 때 잘 들어주고 그 사람 사회 진행하는 사람 하잖아. 그러면 그런 분야로 나가는 거지. 육아에 관심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애기들 처음에 여러분 임신 출산하시면은 애기 육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애기들도 그냥 육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 잘한다 할 정도로, 세밀할 정도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저희 집 애들 클 때는 그냥 시중에서 파는 옷 사 입혔었어요. 자주 빨아 입히고 뭐 순면으로 된 거 기본적으로 다 하잖아요. 근데 어느 엄마들은 뭐 이렇게 술을 놔가지고 애 옷을 입히더라도 뭔가 다르게 입히고 하는 엄마들이 있더라고. 저는 그런 거, 저희 와이프도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입히는 거, 수수한 거를 좋아해서, 실력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런데 뜨개질 잘하는 사람은 뜨개질 잘하는 걸 올리는 거고, 자기의 장점을 잘 보셔야 돼요. 단점도 있잖아. 단점.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한 1시간만 떠들고 나면 금방 피로해져. 그리고 밑철이 떨어져 가지고 말을 못해. 이런 거. 계획은 잘 잡아. 근데 우유부단해서 작심삼일이야. 누가 그러대요. 작심삼일이 원래 그게 아니래. 작심삼일이 뭐냐면 계획 삼으면 3일 만에 무너진다며요. 그게 작심삼일이 아니라 계획을 잡고 3일간 가라는 거야. 그리고 3일이 지나면 다시 계획을 잡고 또 가라는 거죠. 그럼 무너질 일이 없대. 그게 새로운 작심삼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하여튼 간에 어떤 사람은 계획은 잡았는데 추진력이 떨어져 가지고 끝까지 못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그런데 글 쓰는 걸 좋아하는데 뭔지 주제가 없어. 아침 먹고 둥근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학교도 갔다 오고 학원도 갔다 오고 그래서 뭐 했냐 그랬더니 그냥 하루 잘 지냈대. 그 뭔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극복을 해야 되겠지. 그 목표가 뭘까? 한 달에 100만 원 벌기, 200만 원 벌기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가수 생활을 시작했는데 가수 해갖고 돈을 한 푼도 못 버니까 노동 현장에 나가서 아침마다 막노동을 해가지고 그거로 돈을 벌었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 목표를 잊지 않고 계속 저녁만 되면 또 비 오는 날 이런데 현장에 못 나가니까 그때는 노래 연습해가지고 버스킹 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해가지고 나름 유명해졌대요.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뭐 최수종 씨가 이렇게 뭐 이렇게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거 있더라고. 거기 어떤 가수가 저는 태어나 처음 본 가수 같은데 사진도 하고 영상도 하고 음악도 하고 하는 그런 분이 나와서 젊은 애 둘이 있는데 애 둘이 아빠를 닮아서 그런 걸 좋아하고 연주하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목표가 있어야 돼. 난 유튜브 3개월 해가지고 1억씩 벌 거야. 그거는 사기도 아니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 근데 백종원 씨는 처음부터 골드 버튼을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잖아. 근데 한 달 만에 실버 버튼, 골드 버튼을 동시에 받았잖아요. 유튜브는요, 구독자 1000명이 돼야 돈을 벌어. 구독자 1000명이 돼야. 아무리 광고를 많이 봐도 1000명 이상이 안 되면 돈을 안 줘요. 그리고 시청 시간 4000시간이 넘지 않으면 돈을 안 줘요. 그 두 가지가 충족되면 자동으로 돈이 보내주는데 백종원 씨는 영상이 보통 30분짜리 올라가면 그걸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 한번 보면 제 영상은 조회수가 20, 30이 나올지 몰라도 백종원 씨는 어때요? 조회수가 몇십만, 몇백만이 나온단 말이야. 복염TV 영상들 보세요. 좋아요가 2만 개, 3만 개, 5만 개, 10만 개씩 들어와. 제가 만든 영상은 좋아요 저밖에 안 눌러. 그래도 복습하시라는 거니까. 저는 돈 벌려고 만든 유튜브가 아니었으니까. 예. 그럼 여러분이 자신 있는 거, 잘하는 거, 관심 있는 분야를 나가야 되겠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런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거 어디 갔어? 여기 어디 갔어?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게 잘 되고 어떤 게 못 되는 건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걸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들 네이버 한번 가보세요. 네이버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데이터 랩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데이터 랩. 그럼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네이버 데이터 랩에 가셔서 네이버 사이트예요. 네이버 사이트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보니까 패션 의류, 패션 잡화, 아까 출산 육아라고 했으면 출산 육아로 가니까는 물티슈, 카시트, 유한 캠벌리 어린이 마스크, 레고, 보행기, 기저귀 가방. 어제가 8월 8일 토요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어제는 뭐야? 카시트가 검색 순위 1순위였어. 물티슈, 레고, 바이트 초이카가 뭐야? 베베드 피노? 이건 제가 모르는 말이겠고, 하여튼 어린이 마스크, 아기 욕조, 보행기, 슈퍼마리오, 레고 슈퍼마리오, 뭐 같은 말이겠죠? 카시트 검색해보면 이 카시트라는 것이 보세요. 이렇게 검색 조회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여준다니까? 보여줘요. 그러면 다시 데이터 랩에 들어가서 한번 다시 좀 볼게요. 출산 육아가 아니라 생활 건강 쪽으로 가면 뭐가 있나 보세요. 마스크 스트랩.
마스크 스트랩이 뭐지? 마스크 뒤에 줄 묶는 건가요? 예. 이러고 있어요. 혹시 마스크 하셨어요, 선생님? 아니, 이러고 아, 그거. 네. 예. 아, 이거. 안 부르셔도 되는데 저 이거 만들어서 쓰거든요. 이거 팔더라고. 얼마인지는 안 물어봤는데 2,030원. 저거 있잖아. 마스크 뒤에 이렇게 끈 묶으라고 하는 거 S자고리 같은 거 있죠? 네. 그 S자고리 2개 가지고 얇은 줄로 쏴가지고 뒤에 이렇게 끈 조절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냥 좀 세련되지 못해서 예쁘진 않는데 그냥 제가 혼자 썼죠. 그러다가 그 커피 손잡이 있잖아. 네. 커피통 손잡이 보면 이렇게 고리가 돼 있으니까 뒤에다 걸면 되는데 땀나면 뒤통수 따가워요. 그게 걸려가지고 그거 같아. 예, 마스크 목걸이 같은 말인 것 같아. 그렇죠? 그 마스크 목걸이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막 쫙 올라가거든. 자, 여성분, 남성분에 비해서 여성분이 이렇게, 그리고 모바일에서 검색이 많이 됐다고 뜨잖아요. 그렇죠? 30대, 40대. 이걸 봐야지. 그러면 여러분이 블로그에다 글 쓰실 때 어떤 걸 써야 돼? 아까 나와 있는 마스크 스트랩, 이거 마스크 목걸이 만드는 거, 핸드폰 줄 같은 거 있잖아요. 핸드폰 고리 같은 거 뒤에다 장식해갖고 이렇게 묶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안 가져왔네. 그 안경줄도 있잖아. 네. 그것처럼 거기다 만들어 끼는 거 있어요. 체중계? 별로 좋아하는 단어가 아닌데 저는. 어느 목욕탕 가니까 제가 올라가니까 멈추는 것도 있어가지고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KF94 마스크, 손소독제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트렌드라는 거, 인기 검색어라는 얘기죠. 인기 분야, 먼지 차단 마스크, 식기, 피규어, 보관 밀폐용기, 락앤락 뭐 그런 건가? 잔, 컵, 뭐 세제, 세정제, 주방잡화, 냄비솥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네요. 생활 건강에서는. 만약 식품에서는 뭐가 나올까? 영양제, 축산 가공식품. 축산 가공식품은 뭐야? 육포 이런 건가? 커피, 비타민제, 건강분말 이런 거. 인기 검색어에서는 뭐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양갈비, 루테인. 저도 루테인 이거 시력 보호 때문에 루테인 영양제를 먹어요. 꽃송이 버섯 뭐 이런 것들. 예. 양갈비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고, 크릴 오일. 저번에 코스트코에서 이걸 저번 몇 달 전에 샀는데 연락이 왔더라고. 예, 반품 처리됐으니까 빨리 오시라고. 걔는 이게 물건이 잘못 만들어졌나 봐. 예, 리콜 됐다고. 잔뜩 먹었는데, 잔뜩 먹어도 가져가면 다 리콜 해줘요. 예. 뭐 이런 것들 나오죠? 일간, 주간, 월간. 이야, 식품 쪽에서는 무슨 식품 중에 오메가3, 멀티비타민, 칼슘, 루테인, 비트즙, 닭가슴살. 우리 집에 식구 중에 닭가슴살만 먹는 애가 하나 있어요. 아주 종류별로 먹더구만. 닭가슴살이 종류가 많아. 뭐 여러 가지 뭐 허브 향이 들어간 것도 있고 뭐 담백한 맛도 있고, 있는 대로 다 먹으면 그게 돼? 그렇잖아. 닭가슴살도 많이 먹으면 살쪄요. 그쵸? 뭐 이런 거. 이게 데이터 랩이에요. 네. 여기 급상승 검색어가 있네. 아무래도 지금은 태풍이지. 조스가 왜 나와? 조스가 어쨌다고? 이선빈? 홍현희? 홍현희 씨 그 개그우먼 아니에요? 통통한 친구, 그 친구 같은데? 여기 50대 태풍 장미 김웅, 엄정한 아이가 궁금했나 보지? 나이 50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인터넷 떴더라고. 40대. 그치, 50대니까 엄정한 아이가 50대인데 관심이 있겠지.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30대는 엄정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엄정한 아이가 있다. 시민이도 있다. 예, 대형마트 휴무. 아, 한효주 씨 나왔네. 정태호, 설현. 정태호라는 친구는 알아. 근데 설현이라는 친구 한동안 유명해서 알고, 지금은 그 방탄소년단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누가 지나가면 그 사람이 방탄소년단인지 방탄소년 몇 명인지 개인적으로 몰라요. 그 사람들이 유명하고 우리나라 위상을 높였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지만 멤버들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도 조차 몰라. 10대는 어떨까요? 10대 가면라이더 제로원 42화가 뭐야? 모의고사. 야, 10대는 역시 모의고사. 이게 중요하네. 그 다음에 태풍 장미. 선생님 클릭은 안 돼요? 자, 얘를 클릭하면 태풍 장미가 딱 검색어로 떠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블럭 잡아서 컨트롤 C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창에 가서 여기다가 태풍 장미를 검색을 하시면 태풍 장미에 관한 얘기 나오죠.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태풍 이름이 꽃이네? 장미잖아, 장미. 그럼 꽃 이름을 쓴 거잖아. 태풍의 이름을. 태풍은요, 그 이름이 그 정할 때 종류로 정한다며. 동물 이름, 뭐, 그 다음에 새 이름, 조류, 뭐, 꽃, 이런 식으로. 이번엔 장미면 다음 태풍은 뭐야? 뭐 맨드라미가 올 수도 있고, 해바라기가 올 수도 있겠네. 그렇죠? 이름을 그렇게 정한다니까, 규정이. 하여튼 간에 요런 것들 검색어 트렌더를 보시면 여기다 물어보시면 돼. 주제어 태풍 뭐야 어디 갔어? 태풍 이 주제어는 뭐로 해볼까? 수재민 아니다 땜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필요한 거를 검색을 조회를 해보면 제가 지금 검색한 게 태풍을 조회했잖아요. 태풍 댐하고 댐은 뭐 결과가 별로 없네. 그러니까 무슨 댐하고 검색을 하면 되는데 그냥 댐이라고만 해서 그런 것 같고 태풍은 원래 이렇게 뭐 굉장한 것 같아요. 조회수가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근데 가을이나 봄이나 겨울에는 태풍 검색해도 별로 안 나오잖아. 지금이 한동안 태풍 입장에서는 시즌이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검색어 트렌드에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예, 여기 봐봐. 식품 멀티비타민 클릭하면 멀티비타민은 나와. 여기서는 조회가 돼요. 통계에선 조회가 되는데 얘를 검색해서 물어보는 거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루테인 그러면 루테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라서 이런 거를 해줘요. 이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올 추석 때는 어떤 선물 세트를 만들어야 되느냐가 이게 관건 아닙니까? 그렇죠? 하와이 해외여행권 망해. 그거 내놨다가는 하와이 여행권 줘도 못 가. 불안해서 못 간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건강식품 있잖아. 오메가3, 루테인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안 비싸잖아. 거기다 홍삼 플러스 넣어주면 고가가 되고 이렇게 골드 해가지고 뭐 홍삼이 들어간 선물 세트, 오메가3, 아까 여기 보면 크릴 오일, 루테인, 칼슘 이런 거 있잖아. 아르간 오일 뭐 이런 거. 거기다가 홍삼 해갖고 세트로 해서 뭐 특품 해갖고 뭐 특호 얘는 10만원 홍삼 빼고 뭐 하면 뭐 8만원 6만원 해갖고 선물 세트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 빅데이터가 어려운 건데 빅데이터를 우리 PC로 분석을 못해요. 여기는 슈퍼컴퓨터나 이런 거로 검색을 해서 처리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이 시간 내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막 조회를 해보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거를 시시간대로 다 분석을 해가지고
네이버에 있는 중앙 컴퓨터가 이거를 분석한 결과를 다음날 제공해 주는 거거든. 오늘날이 아니라 내일. 예, 내일 제공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컴퓨터가 일반 우리 PC냐고 그건 아니잖아. 어마어마한 컴퓨터로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지. 자동 실시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 실시간으로 하는데 이거를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거겠죠. 그걸 개발하겠지, 프로그램들을. 슈퍼컴퓨터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게 중국 텐진대학교에 있대요. 중국에 있대. 여러분 CPU가 뭔지 아시죠? CPU. 중앙 컴퓨터. 그 CPU가 25만 개가 달려 있어요. 근데 그 CPU가 보통 한 2, 300만 원만 하더라도 100만 원만 해도 25만 개면 돈이 얼마야? 여러분 CPU가요. 온도가 올라가면 100도까지도 올라가요. 그러면 25만 개를 달아놓으면 어떻게 될까? 불덩이지, 불덩이. 그러면 냉각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강의기술 컴퓨터,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나 다 이 안에 냉각 장치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열을 순환 장치가 다 들어있는 거지. 하여튼 그러한 컴퓨터로 분석을 하는 거야. 저도 대학에서 제가 대학을 4번 졸업했는데 공부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빅데이터도 공부를 해봤어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제가 사용하던 컴퓨터가 못 따라가. 그래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이제 듣는 것도 있었는데 그 사이버 대학은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과정을 공부를 하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데이터를 한 2,000개 정도를 주고 분석을 할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 시간이 걸리니까 학생 여러분들은 결과가 다 나올 때까지 강좌를 멈춰 놓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수님 컴퓨터 화면에서는 아, 저는 이제 분석이 돼서 결과가 나왔네요. 라고 하더라고. 3시간 만에 결과가 나왔어요. 뭐 이랬더라고. 저는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13시간 걸리더라고. 13시간 지나니까 결과가 나와서 이제 강의를 다시 이어서 들었어. 그래갖고는 공부 못 하잖아요. 그 컴퓨터 갖고는. 그래서 바꾼 거예요. 겸사겸사. 지금은 그 13시간 걸리고 교수님은 3시간 걸렸다고 하는데 제 거로 해보니까 한 1시간이면 되더라고. 그러니까 좋은 거로 사니까, 좋은 거로 하니까는 이제 줄어들었지. 하여튼 결과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할 누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분석된 결과니까 분석된 결과를 볼 줄 알아야지. 그렇죠? 우리 보고 분석하라는 건 아니잖아. 이거 우리가 분석 못해요.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주고받는 그 사진들 있잖아요. 올리는 사진들의 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진이 뭐 몇 천만 장? 사진들이 오고 간대. 하루에 몇 억 장 이렇게. 여러분 컴퓨터에 사진이 몇 장 저장돼요? 1000만 장이 저장되고 몇 억 장이 저장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컴퓨터 갖고 못해요. 하루도 못 견뎌요. 지금은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말고 다시 데이터 랩으로 들어가 보면 야, 난리가 났어. 지금 여기 동시에 들어갔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저쪽에 막은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데이터가 하나의 라인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회원 가입하는 것도 막아요. 저것들이 짜고 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왜냐면 여기는 단체잖아요. 그러니까는 개개인이 접속하는 게 아니라 단체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막는 건 있더라고. 하여튼 간에 그렇다더라 하는 것만 좀 보시고요. 예. 자, 데이터 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데이터 랩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벤치마킹이라는 얘기를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이거 벤치마킹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남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어떤 사람은 음식 만드는 거 올리더라고. 블로그를 통해서 음식 재료 선정하는 거 레시피 올리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백종원 씨는 블로그 하나요 그분? 유튜브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나는 음식을 잘 만드는데 내가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환경이 안 되면 사진 찍어서 블로그로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또 우리나라에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 블로그를 보면서 따라가 봐야지. 내가 그 사람보다 뭐를 잘하고 못하는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벤치마킹 하려면은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에는 문성실시라고 있어요. 문성실 네이버. 여기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문성실시 네이버 블로그가 예전에 문성실닷컴이라고 도메인을 별도로 썼는데 요즘은 안 하더란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다 제가 한번 문성실이라고 써볼게요. 문성실. 이렇게 문성실을 쓰면 문성실시 이렇게, 이 프로필 사진 찍은 것도 알아요. 재밌네. 이날 하루 종일 설레이고 힘들었대요. 좋았고. 이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이 문성실인지 몰라요. 이 사진을 찍은 날, 이 찍은 사진들을 페이스북에 올려놨었어요. 자기한테는 너무 행복한 하루였대. 이거는 이제 메이크업을 따로 한 거잖아요. 방송용으로. 네. 평상시 모습하고는 다르게. 그랬다 그러더라고. 여기 보니까 있어요. 문성실.com. 있긴 있네. 심플 레시피. 문성실 씨의 지금 블로그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음식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해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피떼기 건조? 반건조 오징어 이런 것도 팔고,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3종 필터 일회용, 마스크 이런 것도 하고, 수제 핫도그 이런 것도 하고, 특별 간식 만드는 것도 하고, 근데 한번 보시면은요, 물회 만드는 거지, 물회. 전복 물회 만드는 건데, 자, 전복 물회 2인분, 종이컵과 밥숟가락 계량입니다. 라고 해서, 요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 사람 사진 찍은 거 잘 보세요. 우리 보통 물회 하면 요 접시만 찍을 텐데, 여유 공간을 만들었죠? 네. 여기다가 요렇게 워터마크를 넣었어요. 요런 것도 찍을 수 있어요. 요거는 지금 뭐야? 전복을 이렇게 손질한 거죠? 네. 요거 이빨인 것 같은데, 앞에? 맞아요. 네. 예. 저는 내장은 다 버려요. 살아서 뻘떡뻘떡 뛰어다니는 놈 아니면 내장은 다 떼어서 버립니다. 내장은 잘못 먹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자, 산지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놈 같으면 제가 내장을 먹는데, 그렇지 않으면 택배로 온 거는 다 따서 버리고, 여기는 이제 보관하고 있는 거죠. 자, 사진 찍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양념 만들고, 침 넘어가.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만든 결과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놈이 그놈 같은데 똑같은 사진을 옆에서 찍고, 위에서 찍고, 뒤에서 찍고, 앞에서 찍고, 이렇게 한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서 올려놨어요. 이분 우리나라 최고의 요리 블로거예요. 파워블로거 출신이고요. 이 정도는 해야 돼. 더 잘해야지. 이 사람이요, 잘 보세요. 여기 어마어마한 숫자가 보일 텐데 어디 있더라? 오늘 14,524명이 다녀갔고요. 지금까지 1억 3,800만 명이 다녀갔어요. 자, 그러면 이정민 블로거는 몇 명이 다녀갔나 볼게요. 23명이 다녀갔어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이 또 다녀가셨을 거야. 예. 근데요, 이 블로그가 재미난 게 뭐가 있냐면, 어느 순간에 내 블로그 글이 상위에 떠요. 열심히 활동하면 떠. 한 번씩 띄워주거든. 추천 블로그처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눌러볼 거잖아. 그때 조회수가 확 올라가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 그러지. 그때 비로소 내가 블로그에다 글을 계속 써야 돼. 제 다음 블로그가요,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뭐 블로그를 운영한 지는 몇 년이 됐으니까 했는데, 웬걸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만이었나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3만, 4만, 5만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제 글이 올라와 있던 거야. 그러려고 넘어갔지. 그때 노를 졌어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지금까지 안 올라가. 그 기회를 놓치면 이제는 그 기회를 못 잡습니다.
꾸준히 하면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꾸준히 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그 노를 만약 졌잖아요. 예. 그래서 올렸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그 수익 구조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블로그는요, 직접적인 수익은 없어요. 블로그에는 여기다 돈을 벌 수 있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 가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덕지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는데, 이분은 자기 책을 여기다 링크를 걸었죠. 이 자기 책이에요. 자기 책 판매하는 거야. 자기가 책 쓴 거니까. 그리고 이 블로그 초기 화면에 와서 보시면 문성 씨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올려놔요.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끔. 스팀다리미도 팔고, 뭐 여러 가지 예전에 보니까는 베개도 팔고 다 하더라고. 공동구매도 하고. 이분이 공동구매로 유명했었죠. 그래서 좀 문제가 생겨서 잠수를 좀 한 적이 있죠. 3년간 잠수를 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는데 백종원 씨도 프라이팬이나 락앤락 같은 거 쓰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 좋아 보이니까 공동구매 합시다 그랬던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제공해 준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공동구매 할 수 있게끔 한번 알아볼게요. 원래는 그게 컨셉이었어. 프라이팬 회사에서 그렇게 해주기를 원했던 건데 자연스럽게 적용이 된 거야. 그래서 한 세트가 얼마다 해갖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샀단 말이야. 근데 난리가 났어요. 프라이팬 한번 쓰고 닦아버리니까는 왜 이렇게 다 뺏겨지냐 어쩌네 이렇게. 당신 얼마나 돈을 받고 이렇게 간접 광고를 했길래. 그 사실대로 얘기했죠.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얼마 받고 광고했을까요? 프라이팬 광고를. 제가 말하면 다 기본이 3장이야. 3억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프라이팬 회사 사장님이 3억을 주고 우리 프라이팬 좀 써달라고. 그럼 프라이팬에다 음식하는 사진을 찍어서 올릴 거 아닙니까? 의도적으로라도. 그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프라이팬을 어느 프라이팬으로 내가 했어야 라고 알려줬으니까 구매를 하겠지. 공동구매하면 좀 저렴하니까 공동구매도 요청을 해서 했고, 근데 물건이 너무 시원찮았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3년을 잠수를 탔다가 몇 년 전에 다시 시작을 하신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이제 다시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요즘은 또 본인이 뭐 운동을 하더라고. 필라테스 이런 운동하는 것도 좀 사진도 올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하고 소통하면서 이런 광고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업은 요리하시는 분이니까, 요리 블로거니까 이렇게 이거는 물건 판매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출고일자, 취소 가능일, 날, 내용 해가지고 이렇게 뭐 5,000원 적립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사먹게끔 이렇게 사러 가자고 이렇게 누르면 주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본인이 운영하는 마켓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대. 이것도 유명하니까 이거를 하는 거지. 제가 거기다 물건을 홍보해놓고 물건을 판다 그러면 누가 사겠냐고. 그리고 나름 페이스북에서는 아는 사람 통해서, 제가 아는 사람이 지금 뭐 양파 농사를 하는데 양파 농가 좀 도와주는 마음으로 좀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독도는 우리 땅 누구죠?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부르신 분 있잖아. 정광태 씨. 이분도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잖아요. 지역에서 농가를. 그러면 본인이 아는 후배입니다 하고 연락처를 남겨줘요. 그러면 또 이제 믿고 우리는 물건을 또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 저도 많이 사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자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블로그로 가보자고. 여러분 블로그로 가서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 네이버 로그인 하셔가지고 여기는 로그인 상태 유지하지 마세요. 로그인 상태 유지하지 마시고 그냥 로그인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하게 되면 크롬에서는 비밀번호를 저장할까요?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장하지 말도록 하세요. 예. 이게 뭐야? 건당 2로 시작한다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예. 뭐 메일도 많이 왔네. 메일을 잘 안 보니까는 이렇게 애드워드 하는 것도 있고요. 크라우드픽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이버에 뭐 로그인을 되었네요. 로그인 되었네 이런 거. 이거야 뭐 그렇다 치면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 블로그가 네이버 초기 화면에 보면 여기 블로그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블로그 있고. 이 블로그를 클릭하시면 이웃 블로그도 있고 내 블로그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 블로그예요. 네이버는요, 회원 가입만 하면 자동으로 블로그가 떠요. 대신에 이제 블로그를 꾸며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블로그를 꾸며야죠. 블로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블로그로 돈을 버는 건지에 대한 거는 나중 문제고, 지금 쭉 다녀보니까 프로필도 사진이 제대로 설정이 안 돼 있고, 블로그도 지금 약간은 엉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블로그를 나름 정리를 해 놓으셔야 남이 와서 보더라도 근사해야 들어오잖아. 고수들은 그런 거 안 따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들은 저게 고수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고수처럼 하고 다녀야 고수처럼 보여. 본래 고수들은 그렇잖아요. 수염도 멋있게 기르고 이 손잡이 지팡이도 꼬불꼬불한 거 쓰잖아. 등산 스틱 같은 거 들고 다니면 고수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 다음에 뭔가 풍채가 좀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행동도 좀 달라 보이고, 말을 시켰더니 엉뚱한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겉으로 보이는 외모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블로그를 딱 가보면 왠지 글도 많이 써 있는 것처럼 보이고, 글이 많이 써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블로그 가서 딱 봤더니 저는 쓴 글이 728개라고 써 있는데 아직 쓴 글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블로그 고수가 아니지. 대문도 달아야 되고.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는요. 예. 일단 그거를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서 돈을 벌든 말든 나중에 하자고요. 잠깐만. 이거는 함부로 못 건드니까 제 연습용 블로그로 들어갈게요. 연습용 블로그를 따로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막 망치든지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아니라고? 뭐지? 이거구나. 이거 아니고 요 블로그예요. 요 블로그. 얼굴은 똑같은데요. 얼굴은 똑같은데 글 쓴 게 6개밖에 없다. 예.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블로그 스킨으로 기본 디자인 정하기, 블로그 대문 꾸미기, 블로그 메뉴 구성하기, 글쓰기, 그 다음에 대표 사진 시장하기, 인형코 넣기, 구분서 넣기, 사진 편집하기,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본래는 오늘 배우고 다음 주까지 배워야 되는 내용인데 몰아놓은 거야. 오늘 못 배운 거는 다음 주에 좀씩 연결해서 할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제일 먼저 아직 가서 보니까 블로그가 잘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니까는 블로그 활성화하는 연습도 해볼게요. 자, 저는 오른쪽에 사진이 있고요. 거기 글쓰기 관리라고 있어요. 저는 얼굴이 약간 왼쪽을 바라보잖아요. 모습이. 그래서 오른쪽에서 사진을 놓은 거고요. 대부분은 이 프로필 사진이나 이 관리 모드가 왼쪽에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글쓰기 관리를 눌러보시면 일단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이게 뜨고 블로그 이름은 여러분이 고치세요. 처음에 블로그를 개설할 때 내가 아이디가 ABC면 ABC의 블로그라고 떠 있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컨셉을 뭐로 잡으실 거냐 이거지. 나는 여행 이야기를 주로 할 거냐, 어떤 걸 할 거냐에 따라서 블로그도
바람 따라 여행 따라 뭐 이렇게 블로그를 정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난 먹방하는 거, 음식 만드는 사람이야 그러면 대장금 나와라 뭐 이렇게 제목을 써도 되고, 장금이는 내 롤모델 이렇게 블로그 이름을 써도 되잖아요. 재미나게 쓰세요. 근데 약간은 뭐랄까 공손하게 써야지 우격다짐처럼 쓰면 싫어하겠지. 자, 그 다음 별명을 쓰실 때는 닉네임이에요. 닉네임. 여러분들 블로그를 어떻게 검색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다음에 저를 어떻게 검색하실래요?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시겠죠? 네이버 가서 이정민 훈장 나오면 딱 저만 있어요. 간혹 김봉훈 훈장도 나오고요. 훈장이니까. 또 아무개가 또 뭐 훈장을 받았다는 훈장도 나와요. 그 훈장하고 이 훈장은 다른데, 그건 메달이고 이거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편적으로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면, 여기다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면 유튜브도 나오고, 여기 보면 페이스북도 나오고, 네이버도 나오고, 다 나오고, 여기에 블로그도 나오고, 저만 나와요. 훈장닷컴도 나오고, 뭐 여러가지. 이건 다 이정민 훈장에 관한 이야기야. 이렇게 뜬다고. 블로그로 가서 보면은 제가 글 쓴 것도 있지만 다른 분이 이정민 훈장한테 강의를 들어요 라는 글도 있을 수가 있고, 이정민 훈장이라고 딱 써있는 거는 다 저 얘기야. 저는 이정민 훈장이라는 글을 쓴 지가, 그 글을 쓴 지가, 닉네임을 정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한 15년 됐어. 15년. 처음에는 이정민을 검색했더니 아나운서 이정민 씨 있잖아요. 기상캐스터 이정민 씨 있잖아요. 그 이정민 씨가 임신했다, 출산했다 그런 얘기만 나오지 이정민 제 건 하나도 안 나와. 근데 어느 분이 이정민 훈장을 검색했더니 제가 나오더래요. 그거를 제가 한 10년 전에 알았어요. 그 전부터 이정민 훈장이라는 말은 썼다가 알고 보니까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니까 저만 나오더라고. 그동안 제가 쓴 글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된 거지. 그러면 여러분이 별명을 쓰실 때도 검색해 봐야 돼요. 여기다. 예를 들어서 파란 나라, 내가 파란 나라를 쓸 거야. 파란 나라. 그럼 파란 나라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검색해 보셔야 돼. 여기다가 파란 나라라는 거를 검색해 보시면, 파란 나라는 주로 이제 아동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을 거야. 파란 나라를 보았니? 이런 것도 있고, 연극 파란 나라, 파란 나라, 파란 나라. 통합 검색에 가보니까는 파란 나라라는 뮤직이 있네. 그리고 파란 나라 창작 동요가 있고, 주니어 네이버에 파란 나라 동요 뜻이 뭔가요? 블로그에 파란 나라라는 말을 검색해 보면 뭐 아동 돌봄 쿠폰 사용 파란 나라, 파랑별, 그레이트 북스 놀 이런 얘기만 나오잖아요. 연극 얘기. 그럼 여러분들은 파란 나라는 걸 닉네임으로 쓰시면 안 돼. 의미가 없다고. 내 닉네임을 딱 검색하거나 블로그 이름을 검색했을 때 내가 먼저 나오게끔 해야 돼. 그렇죠. 대장금 검색하면 여러분, 장금이 검색하면 여러분 닉네임이 나올까요? 아니면 이영애 씨가 나올까요? 아직은 이영애 씨가 나오겠지.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나오게 해야지. 장금이란 닉네임을 쓰려면. 그러려면 많은 글도 써야 되고 해야 되겠지. 지금 정하지 못하시면 고민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고민하셔야 돼 이거.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소개글이 있죠. 소개글 있잖아요. 그 소개글에도 여러분이 글을 쓰셔야 된다고. 나는 요리하는 아무개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야지. 구구절절히 쓰면 안 돼. 짤막짤막하게 쓰시라고. 백종원을 닮아가는, 백종원을 쫓아가는 뭐 요리 블로거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쓰든지, 단편으로 써야 돼. 단편 시처럼, 소설처럼 쓰시면 안 돼요. 짤막짤막하게. 그 다음에 여러분이 블로그를 하려는 주제가 있단 말이야.
난 자동차인지 취미인지 여행인지 맛집인지 드라마인지 음악인지 있죠? 영화 쪽인지 반려 애완동물인지 나는 강아지를 좋아해. 강아지 옷 만드는 거 좋아해. 그러면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 아니면 패션 미용 쪽으로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유튜브 보니까 자기 얼굴을 막 분장을 하더라고.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 영화에 나왔던 그런 주인공처럼 거의 똑같 정도로 분장을 해서 딱 얼굴을 바꿔놓더라고. 애한테 물어보니까 유명하신 분이래. 예. 근데 본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인데 뭐 화장하고 분장하고 헤어스타일 바꾸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어느 쪽으로 갈 건지. 그러면 나는 국내 여행이라고 해놨는데 국내 여행은 딴 거 못하나? 아니야, 다 해도 돼. 근데 주된 내용이 뭐냐 이거 주된 내용. 저는 IT 컴퓨터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필은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하셔도 돼요.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는요 스마트폰에서만 합니다. 여기서 등록하시면 여기선 몰라요. 잘 꼭 스마트폰에서 하셔야 돼. 이거 그래야 잘 보여요. 다시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 있잖아요. 아까 제 블로그에 보니까 사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깐만 여기 보면 요 사진이 있었잖아요. 요 사진 지금 하트가 껌뻑거리는 이 사진, 이런 사진을 여러분이 준비를 해서 올리셔야 된다고. 그러면 내 얼굴을 꼭 팔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얼굴을 올려놓으면은요, 자기 모습을 올려주면은요, 신뢰도가 높아져요. 난 딸기 농장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딸기 한 접시 따놓은 거 있잖아. 그거 사진 올려도 돼. 난 뜨개질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뜨개질에는 작품 사진 올려놔도 돼. 음식 잘하는 사람이면 내가 만든 음식 사진 찍은 거 올려놔도 되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궁금해 하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프로필 사진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이 모바일 앱은 PC에서는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스마트폰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도 여러분 블로그 앱을 까셔가지고 해보세요. 이거는. 그리고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사람은 꼭 사업자 등록을 정보를 표시해야 돼요. 사업자 정보 아직은 뭐 아닐 거라면 마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인 누르시면 정보가 저장이 돼요. 저는 닉네임을 블로거를 2개, 3개를 쓰더라도 다 이정민 훈장으로 제 닉네임을 써요. 통일해서 쓰는 거지. 그러면 유튜브에서도 페이스북에서도 트위터에서도 다 이정민 훈장으로 써요. 닉네임을. 어디 가든지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면 제가 나오게끔 제가 애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 왼쪽에 블로그 주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블로그 주소는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기본값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프로필 정보가 있어요. 프로필 정보. 내 이름 석자를 외부에 공개할 거냐? 내가 성별이 남자인데 이걸 공개할 거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안에다가 여러분 연락처 같은 거 남기시면 안 돼요. 장난 전화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대신에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프로필 사진 올리면 남자 여자 구별은 되죠. 그래서 저는 전체 공개했어요. 남자는 이게 시선 같지 않은데 여성분들은 좀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 성별 정도야 뭐. 주소 연락처를 공개하는 건 아니니까. 예. 자, 요렇게 일단 하시면 되고요. 꾸미기 설정 한번 가보세요. 꾸미기 설정. 요 바꾸고 나서 확인 누르시고 나서 위쪽에 보면 꾸미기 설정이라고 있는데 꾸미기 설정이 쉽게 말하면 스킨이라고 하죠. 스킨. 껍데기. 껍데기. 자, 제 블로그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정민 훈장이라 글을 썼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카테고리가 들어갔어요. 왼쪽 중간에 글을 쓰게끔 하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운영하실지를 여기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하얀색 바탕에 들어갔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늘 미리 보기 눌러 보시면 이렇게 블로그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제 블로그가 이렇게 뜬데, 이 타이틀은 고칠 수가 있지만 왼쪽에 사이드바가 있죠. 사이드바도 오른쪽으로 넘길 수도 있어요. 근데 색깔을 이렇게 정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런 거 옐로우 라인 같은 걸 보면은 색깔이 좀 다르죠. 그렇죠? 이런 색깔이 보세요. 요거 이게 하얀색 바탕에 뭐가 호랑이가 움직이는 그림인데 요 색깔하고는 잘 안 맞더라고. 예, 이게 잘 안 맞아.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을숲도 있고 반올림 스트라이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뭐를 쓰냐, 그냥 안 써요. 스킨은 굳이 그렇게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일단 내용이 중요하고 기본 틀만 잡아놓으면 돼요. 기본 틀만. 어떤 분은요 검정색 바탕에 하얀색 글자를 쓰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이 묵직한 느낌이 있어서 보기는 좋은데 관리하기 진짜 힘들어요. 특히 사진은 검정 바탕에 하얀색 사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밝은색 배경의 사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화면하고 잘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있는 거를 굳이 안 하고요. 왼쪽에 보시면 레이아웃 위젯 설정, 세부 디자인 설정, 이 타이틀 꾸미기 여기 들어가서 그냥 배경을 하얀색으로 바꿔버려요. 하얀색 바탕에 검은 글씨 나오게끔. 일단은 마음에 드시면 고쳐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자, 레이아웃 위젯 설정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레이아웃 위젯 설정은 이런 거예요. 한번 보시면 저는 지금 오른쪽에 제 프로필 그림이 있고요. 왼쪽에 카테고리가 들어가 있죠. 요거 지금 이 화면에서는. 그리고 본문이 들어가요. 본문. 그 본문이 다 들어가고 나면 마지막에 여기다 이렇게 위젯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위젯이라는 게 등장해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프로필이 들어가고 밑에 카테고리가 들어가고 여기 이웃 목록들이 보이고 이렇게 나와요. 제가 지금 연습용으로 사용한 블로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블로그를 운영하실 때 요거 얘는 뭐냐면 사이드바가 왼쪽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뭐가? 오른쪽에 있는 이 프로필 사진이 왼쪽으로 간다고. 근데 저는 이유가 단 하나라 그랬어요. 제 얼굴이 몸이 왼쪽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얘를 오른쪽에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 얘를 오른쪽에 놓으면 그 따라서 카테고리나 이런 것들도 오른쪽에 나타나야 보기 좋겠죠? 물론 요것도 있어요. 요거 왼쪽 오른쪽으로 사이드바를 만들고 본문 쓰는 날을 이렇게 만들면 양쪽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글 쓰는 난이 줄어들어요. 초보자는 글 쓰는 난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블로그는요, 글 쓰는 난이 가장 넓어요. 사이드바가 위아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없어요. 글 쓰는 난이 되게 어려워요. 양이 많아지고. 그러나 요거는 제가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요 형태 아까 보셨던 사이드바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나열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 하시게 되면은 사이드바가 위아래로 바뀌는 거.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나여 있는 사이드바 이거를 선택하시고, 저는 제 얼굴 특성상 오른쪽에 사이드바를 놨다 그랬잖아요.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러분은 왼쪽에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이드바에 들어가는 이 내용들 중에 이렇게 X 표시되어 있는 걸 누르면 얘는 사용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프로필 영역이나 카테고리나 검색이나 이런 건 어때요?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이렇게 CCL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되고 이웃 커넥터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 보면 타이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타이틀 요거. 요 타이틀도 내가 안 보일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 타이틀 안 본다는 얘기는 이 그림은 안 보인다는 거지. 위에 이정민 훈장 뒷좌석의 큰 그림. 이 그림이 안 보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카테고리를 안 보면 방법이 없죠. 카테고리는 반드시 봐야 돼요. 글 쓰는 목록들이 여기 있어야 되는, 이게 있어야지.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대신에 이거를 펼쳐놓고 쓸 거냐, 접어놓고 쓸 거냐. 저는 펼쳐놨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카테고리가 보이는 거예요. 목록이. 얘를 카테고리를 접어놓고 쓰면은 여기는 카테고리라만 달랑 떠 있고 나머지는 다 쭈그러들어 있어요. 그러면 일일이 펴야 돼. 또 펴야 되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냥 미리 펼쳐놓고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태그, 최근 댓글, 이웃 블로그 이런 거, 뭐 여기 보면 블로그 정보, 네이버 로고, 사업자 정보, 콩 저금통, 뭐 지도, 서재 이런 거 있는데 뭐 CCL 할 것 없이 이런 건 안 하셔도 돼요. CCL은 뭔가요? 네? CCL은 CCL은요, 내가 쓴 글을 남이 인용할 수 있게끔 허락하느냐 마느냐. 내 글을 남이 건들면 안 되죠. CCL을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얘를 선택해 놓으면 오늘 몇 명 다녀간 거 보이는 거예요? 아까 문성실 씨 같으면 하루에도 몇만 명 다녀가는데 저는 그래도 블로그에 몇 명 다녀갔다 할까요? 27명. 근데 우리 블로그는 몇 명 다녀갈까 하루에? 1명. 나조차도 안 다녀가면 빵이잖아. 이거 보면 마음 아파져요. 보지 마세요. 카운트 하지 마세요. 뮤직 플레이는 뭐예요? 뮤직 플레이는 내가 노래를 갖고 있으면 내 노래를 들려주는 거야. 근데 내가 우리 집 컴퓨터에 노래가 많거든. 그거 말고 네이버에서 돈 주고 산 노래, 들려주는 노래, 다운로드 되는 거 말고 들려주는 노래 하지 마세요. 이것도 그냥 작동이 안 되고 뭔가를 뭐 설정을 해야 되고 불편해. 시계 오늘 몇 시인지 이거 굳이 안 봐도 되죠. 컴퓨터 시계 나오잖아. 오늘 날씨 핸드폰에 다 떠. 환율 달러당 얼마이냐고? 아 이거 안 궁금해. 명언 오늘의 명언이라 글 쓰는 거 있어요? 아 이런 거 안 봐도 돼. 방문자 그래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몇 명 접속했고 뭐 경기도에서 몇 명인지 뭐 이런 거 뜨는 거 있어. 나도 안 들어가는 블로그를 그래서 카운터도 보지 말자고 했는데 방문자 그래프를 보면 더 마음이 아프지.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내 사람이 들어와요. 외국 사람들은 안 들어오잖아. 근데 이제 유명하신 분들은 뭐 미국에서 몇 명, 일본에서 몇 명 다녀가는지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그건 통계가 뜨니까 방문자 그래프 안 보셔도 되고요. CCL을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 CCL 이거 하려면 뭐 창에 뜨죠. CCL은 뭐냐면 CCL을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보세요. 여기다가 CCL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CCL이 뭔지 검색하면 이 CCL이라는 말이 나와요. CCL 안 하시는 게 좋아요. CCL은 뭐냐면 제가 글을 썼어요. 그러면 내 글을 못 퍼가게 막아야죠. 근데 보통 CCL을 설정하면 내 글은 퍼가도 되는데 고치지 못하게 막는다거나 저작권자가 있다든지 이게 저작권자가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뭐 돈을 이용해서 뭐 돈을 받거나 이걸 팔면 안 되고 내 글을 변경하면 안 되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CCL을 제가 걸어놨거든요. 저는 여기다 CCL을 걸어놨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제 글을 퍼가도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CCL을 안 걸어놓으면 뭐예요? 이 글을 퍼가면 안 된다는 뜻이고, 제가 CCL을 걸어놓은 거는 뭐냐면 이거는 저작권자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내 글을 퍼가면 이정민 블로그에서 가져왔다고 명시를 해줘야 돼. 그리고 내 글을 고치면 안 돼. 고치지 못하게 막아놨잖아요. 는 반드시 똑같이 써야 돼.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게 없으면 무슨 얘기야? 아 그냥 보고만 말자 이거지. 보고 말자 이거지.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모두도 있고 뭐도 있고 있는데 이런 거 다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타이틀하고 카테고리하고 현재 이웃 커넥터, 이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웃이 없으면 그래도 달아놓으세요. 이웃 커넥터는 이웃을 맺어야 되잖아. 여러분이요 제 블로그 여기 오시면 요거 네이버 블로그 있잖아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이웃 신청하세요. 서로 이웃 신청하시라고 저한테. 그러면 제가 거기다 글 쓰는 난이 있어요. 서로 이웃 신청할 때 뭐 어쩌고 저쩌고 메모 남기는 게 있는데 중부 블로그 아무개입니다 라고 쓰세요. 그러면 제가 누군지 알고 다 이웃 받아들일 테니까. 그러면 서로 이웃들이 많아야 블로그 활성화가 잘 돼요. 그거는 도와드릴 테고. 예.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전체 영역을 좌측에 놓지 마시고 중앙에 놓으세요. 이 블로그가 중간에 나와야 편해요. 보기 좋게. 왼쪽에 쏠리는 것보다는. 그리고 글 영역을 넓게 하세요. 좁게 하지, 보통으로 하지 마시고. 넓게 해야 글 쓰는 난이 이렇게 우리 해상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넓게가 아니라 보통으로 놓으면은요, 굉장히 좁아져요. 그러니까는 중앙 넓게. 그 다음에 사이드바 1 기본 사용, 접기 사용하지 마시고 기본 사용으로 놓으시고, 저는 사이드바가 오른쪽이나 왼쪽 하나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드바 두 번째 거는 안 나올 수도 있어. 이건 안 될 수 있죠. 기본 메뉴가 위에 뜰 텐데 이거를 영어로 하지 보다는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블로그니 위에 이렇게 뭐 영어 우리말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돼 있는 거를 굳이 영어로 쓸 필요는 없죠. 영어로 쓰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볼게요. 영어로 뭐가 바뀌었나 모르겠네. 여기 영어로 바뀐 게 뭐가, 여기 있다. 블로그, 여기 게스트 영어로 돼 있죠. 그렇죠. 이거를 이건 국문인데 이걸 국문으로 바꿔놓으면 여기에 안부 블로그 우리말로 돼 있죠. 그렇죠. 예. 우리말로 써도 어려운데 영어로 해놓지 마세요. 예. 그런 것만 여러분 일단 해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메뉴 글 동영상 관리로 한번 가볼게요. 메뉴 글 동영상 관리. 여러분들 여기서 아까 레이아웃 위젯 설정을 해갖고 고쳤잖아요. 고치고 적용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적용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블로그로 빠져나온다고. 이렇게 빠져나오면 왼쪽 위에 보시면 왼쪽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다시 관리 누르시면 되고, 그래서 메뉴 글 동영상 관리를 일단 가보세요. 여기 프롤로그 사용하지 마시고요. 블로그가 필수 대표로 돼 있을 겁니다. 나머지 지도니 서재니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예. 이 상단 메뉴라는 거는 요 위에 프롤로그, 블로그 이런 상단 메뉴를 만드는 기능이 있는데 초보자는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좀 되시면 알아서 본인들이 고치실 거니까 그렇게 두시고, 왼쪽에 메뉴 관리 중에 블로그라고 있어요. 블로그. 이게 카테고리 만드는 겁니다. 오늘 다 못하시면은요, 연습장에다가, 이건 반드시 연습장에다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블로그를 운영하시겠다 그러면 가장 주제가 뭐냐 이거죠. 저는 이 블로그의 주제가 뭐냐면 이정민 훈장이라는 이거하고 그 다음에 강좌 모음이라는 거 두 가지. 중간에 쇼핑몰을 운영하는 훈장네치 하나 들어간 것 뿐인데, 이정민 훈장 저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 강좌 모음. 제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를 넣어놨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기에 어떤 카테고리를 넣을 거냐 이거죠. 나는 여행을 좋아해. 그러면 여행 이야기를 쓸 거고, 여행 이야기가 들어가면 그 첫째 주제 여행. 자, 여기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요게 뭐가 된다. 요게 여행 이거지. 요거 이게 여행이 되는 거고, 그 여행 밑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행하면 나오는 게 숙소, 숙소. 그 다음에 맛집, 음식, 그 다음에 교통편, 이런 게 들어가겠죠.
여행 가는데 그냥 어떻게 뚝 눈 감았다 뜨니까 숙소에 온 건 아니잖아. 근데 주변 관광지 그런 카테고리가 자동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행이란 카테고리 안에는 그 밑에 섭 카테고리들이 그렇게 끼어 들어가야 된다고. 예를 들어 내가 음식을 만든다 그러면 음식 하나의 카테고리로 해도 되지만 찌개류, 나물무침, 탕류, 국거리, 생선구이 이렇게 분류를 나눌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내가 옷 만드는 걸 하면 남성의류, 여성의류, 아동의류, 애견의류 이런 것들로 나눠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이 나누셔야 돼. 이거는 나누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나누시기 어려우니까 제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카테고리 전체 보기라고 하는 위에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클릭하고 카테고리를 추가하면 가장 1차 카테고리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여행을 하나 쓸 거예요. 여행을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마우스로 끌어올리면 올라가요. 이렇게. 마우스 끌어올리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행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여행지가 나올 테고 맛집 소개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관광지 소개도 나와야 되고 교통편도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요 여행이라는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카테고리가 들어가죠. 그럼 여기는 여행지, 관광지, 뭐 여행지라고 쓸까요? 그냥 여행지 소개 이런 게 하나 들어가고. 근데 여행지 소개 밑에는 또 다른 카테고리를 못 넣어요. 그럼 여행을 다시 클릭하고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면 돼. 그럼 여기다가 숙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숙소 소개도 들어가야 되겠지. 제가 소개라는 말을 썼는데 뭐 여행지, 안내, 뭐 숙소 이렇게 써도 되고. 근데 다시 여행을 눌러놓고 여기다가 맛집 소개, 뭐 소개라는 말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1차 카테고리 밑에 2차 카테고리, 2차 카테고리 밑에는 3차 카테고리가 안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를 만드는데 이때 중요한 거, 이때 카테고리 옆에 내가 쓴 글의 개수를 다 보이게 할 건지 말 건지. 근데 이거 보여주는 게 좋아요. 여행지 소개에다가 내가 몇 개 글을 썼는지를 보여주는 게 좋다고. 보시면 여기는 지금 찰칵찰칵이 하나 있다 그러고 쇼핑몰에는 11개 들어있다 그러고 비대면 수업에는 하나 들어있다 그러고 영상 촬영 하나 들어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어야 아 여기 영상에 뭐 강의가 하나 있겠구나, 블로그 글 쓴 게 있구나 하고 눌러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눌러봐야지. 이런 카테고리가 없으면 이 숫자가 안 써 있으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카테고리별로 주제가 있어요. 제가 여행을 간다고 했으니까 국내 여행을 갈지 이런 거. 여행지 소개는 또 뭐로 들어야 주계죠? 이것도 국내 여행이라고 할 건지. 숙소는 뭐라고 해야 될까? 주제를 여기 지금 여행이라고 해야 되고, 맛집 소개는 뭐로 하면 좋을까? 맛집이라고 따로 있네 밑에. 그렇죠? 맛집 소개는 맛집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행을 하면 사진, 작품 사진 같은 걸 많이 찍어서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뭐 작품 소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인강 모음에는 녹색 그림 같은 게 보이고 자료실에도 뭐가 색깔이 다른데 나머지 이런 카테고리에는 네모난 거에 줄 쳐져 있는 것처럼만 보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강좌 소개는 이렇게 보이고 나머지는 녹색 그림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딱 보면 사진 중심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사진이 없네. 다른 애들 가볼까요? 사진이 나와요. 이렇게 사진이. 글을 쓸 때 사진도 올릴 수 있잖아요. 그 사진이 보이는 게 여기서 말하는 앨범형. 대부분 다 앨범형을 씁니다. 내가 소설을 쓸 거야, 시를 쓸 거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난 수필가야. 그래서 내가 끄적끄적 쓰는 글을 여기다 올릴 거야.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진을 위주로 올리는 게 글자 위주잖아요. 그런 건 블로그형.
블로그형은 뭐라고요? 글자 중심. 앨범형은 사진이 한 장이라도 올라가야 돼. 사진 중심. 근데 요거는 지금 분명히 제가 뭐라 했냐면 앨범형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사진이 안 보이죠? 그럼 제가 가서 사진을 넣어야지. 여기 보니까 요 영상 편집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 사진을 누르면 뭔가 정보가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게 사진형이냐 앨범형이냐, 블로그형이냐 앨범형이냐. 그리고 이때 썸네일이라고 하는 게 요 조그만 사진을 썸네일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썸네일은 원본 비율을 따져세요. 원본 비율. 정방형으로 하지 말고 원본 비율로. 그러니까 여행지 소개도 내가 사진 찍어서 여행지 소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앨범형이고 원본 비율이고, 숙소도 원본 비율이고, 맛집 소개도 앨범형으로 원본 비율로 갈 거란 말이야. 그리고 카테고리 옆에 글 개수도 표시가 되어 있을 거고.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 오시면 여러분 블로그를 제가 기록하라고 하는 난을 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여러분 블로그 주소를 적으시면 서로 다니면서 보자고. 서로 다니면서 이웃 신청하고, 저하고만 이웃 신청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끼리 다 이웃을 맺어놔야지. 저는 여러분들 블로그에 가서 모니터링을 해드릴 거고. 예.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구분선이 필요한 구분선 넣으세요. 구분선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구분선이 들어가거든? 구분선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여기 중간에 이렇게 점점점점 구분선 들어갔죠?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요걸 보여주면 좀 구분이 될 수 있겠지. 그런 거를 만드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제 보세요. 여기 아까 제가 여행지 소개 들어가 있죠? 여기 동글뱅이 빠졌다. 연계라고 빠져 있죠? 그거는 제가 뭐를 못 만들었냐면 이 숙소 소개에다가 요걸 안 했네. 요거 글개수 표시. 글개수 표시를 처리해주고 가서 봤더니 여기 0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카테고리를 너무 많이 만들지 마세요. 카테고리는 비리다 많은데 글 쓴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럼 오는 사람이 뭐라 그래? 뭐야, 소문은 난 것 같은데 먹을 게 없네, 또 그럴 거 아니야. 그냥 차근차근 늘리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력된 내용이 뭔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몇 개 쓰시고, 그 다음에 또 쓰시고 그렇게. 자, 지금 블로그 개설했어요. 그렇죠? 스킨 만들었어요. 아직 대문 꾸미는 건 안 했어요. 대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첫 글자, 첫 하면 이건데, 이건 아직 안 만들었고요. 블로그 메뉴는 구성했어요, 나름. 아까 카테고리 만들었죠. 그렇죠?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써보고 다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준비물을 제가 좀 적어 드릴게요. 숙제, 여기까지 제가, 요건 아직 안 했고요. 여기까지 수업을 했는데, 다음 시간 준비물, 여러분이 USB 메모리에 개인 프로필 사진 댁에서 해오시면 안 해도 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개인 프로필 사진을 가져오세요. 그래서 직접 넣어야 되고요. 여러 개 있으니까 하나 적을까? 1번. 두 번째, 네이버 블로그 앱을 설치하세요. 스마트폰에서. 이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에 네이버 블로그 앱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아까 여기 나온 거 있었어요. 그림 중에. 그게 뭐였냐면은 요거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 바꾸는 거 있어요. 이건 스마트폰에서 해야 잘 보여요. 요거를 여러분이 하세요. 그래서 모바일 커버 이미지를 변경해 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찍은 사진들 많잖아요. 그럼 직접 고칠 수가 있지. 직접 고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래냐면 대문 꾸미기용 이미지를 좀 가져오세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있잖아요. 아까 어떤 거냐면 이 그림. 저는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세요라는 이거 그림이 올라가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쓴 건데 이거는 다 합성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찍으신 사진 중에 멋있는 게 있으면 이런 거를 정리해서 몇 개 가져와 보세요. 그럼 도와드릴 테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꾸미기용 이미지를 가져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블로그에 글쓰기 할 거예요. 글쓰기. 블로그에 글쓰기를 할 텐데 여기에 필요한 글, 내용하고 이미지들이 필요하겠죠. 내가 요리를 만드는 걸 올릴 거야. 그러면 요리에 대한 글을 써야 되고 요리에 들어가는 사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미지들이 있어야 글자만 써놓으면 안 본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준비를 해 오셔야 된다고.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스티커 넣기, 뭐 태그 입력하기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거는 여러분이 글 쓸래니까 여러분 글이 있어야지 다음 시간에 와서 자, 글 써봅시다가 머릿속에서 착 글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미리 준비를 해 오셔야지. 그거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아직 안 한 거니까 다음 시간에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시간에 배울 걸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시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블로그 마케팅에서 동영상 링크 넣기, 링크 사용하기, 뭐 쇼핑 정보, 사진, 책, 뉴스까지 모두 제공하는 뭐 이런 거 넣기, 광고 링크 넣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웃 맺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 예약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 책을 보면서 할 거니까는 여기 못한 부분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오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첫날이라서 조금은 어수선 분위기였고 진도를 많이 못 나가드려서 송구한 건 있는데 쉬운 거는 아니에요. 이게 블로그 기초과정에는 안 오시고 중급과정으로 바로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 기초과정을 몰랐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블로그 기초에서 이거는 다 배워야 돼. 그래서 블로그 기초반에서 이걸 다 처리하고 여기서는 뭔가 착착착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부터 설명하려니까 기초반 과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어렵잖아요. 메뉴판 어디에 있는 무슨 글자 찾는 것도 어렵고. 마지막 숙제. 나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요.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많이 보시는데 크롬 브라우저를 꼭 하세요. 크롬으로. 인터넷 스플 이거 이 크롬이라는 브라우저가 어디 갔더라. 크롬 누가 팔아먹었나 보다. 여기 있다. 크롬 요거 크롬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제일 좋아요. 얘가 제일 좋아. 인터넷 익스플로러 갖고는 느려. 이게 빨라. 그 다음에 엣지라고도 있지. 엣지도 그래. 여기 강의실에는요 크롬 브라우저 깔려 있어요. 댁에서는 크롬이라고 검색해서 설치하시면 돼. 크롬 설치하고 하면 탁 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교재값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 오셔서 교재 구매하시면 되니까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